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네, 어젯밤에는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선이죠. 스페이스X가 항공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실패 이후로 재도전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륙에는 성공을 했으나 이 로켓 분리의 실패가 일어나면서 4분 만에 비행 중에 폭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 이 민간 항공 분야, 민국 항공 분야의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더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 달 뒤에 재도전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후에 출발한 미국 증시 역시나 테슬라가 또 이슈였습니다. 장중에 10% 가까이 폭락을 하게 되면서 사실 좀 크게 이 증시를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테슬라로 인해서 다른 전기차 그리고 완성차 업종은 물론이고 빅테크 업종까지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도 전반적인 주가를 하락시켰고요. 이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0.8% 하락하면서 지난밤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지표 역시나 경기 침체를 시사하면서 좀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끌었는데 이 때문에 우리 증시도 오늘 아침 조금 파란불을 켜며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양시장 지금 시각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요. 1% 하락을 하면서 2,53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을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피 장 초반에는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면서 좀 지수를 끌어내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기관 투자자 매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206억 원, 76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큰 매물은 아니어서 큰 영향은 끼치고 있지 않지만 적은 양의 매물을 계속해서 담고 덜어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나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1.69% 하락하면서 870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개인 투자자 837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446억 원, 243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의 마지막 날 다소 하락 출발을 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투자를 진행해야 될까 참 많이들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오늘 어떤 표적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오늘 사료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료주 최근에 이 곡물 협정 관련해서 좀 이슈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가 있을수록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될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은요, 잠시 후에 표적 종목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또 이렇게 하락 출발을 하고 있어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라 그러면 어제는 방산주를 공략을 해야 되고 뭐 한 3, 4일 전에서는 엔터주를 공략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 전에서는 제약주를 공략했어야 되는 거고 한 2, 3주 전에서는 2차 전지 또 전지 관련주들 내지는 전기차 부품 그리고 오늘은 오늘은 또 사료주. 자, 이게 수익 내기가 지금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매일 바뀝니다. 3, 4일 전만 하더라도 음식업종하고 사료주들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공개방송에서도 언젠가는 갈 수는 있다. 바닥주들이. 근데 그게 언제 갈지를 모른다. 저도 뭐 언제 갈지를 몰라서 사료주들, 음식업종들 아무리 안 움직여도 올 하반기에는 움직이겠죠? 라고 했는데 그 얘기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움직일 줄이야.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이 뭐가 움직일지 이러다가 또 내일은 증권주가 움직일지 철강주가 또다시 움직일지 아니면 뭐 안 움직이도 뭐가 있죠? 하여튼간 안 움직인 애가 또 뭐가 뭐 은행주가 움직이든 조선주가 움직이든 개인들이 안 쳐다보았던 뭐가 갑자기 움직이니까 지금 바로 미쳐버리는 그런 장인데 이게 또 전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만 빠집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요. 자, 차트 볼게요. 일본 증시는 플러스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자, 니케이 지수 0.20. 오늘 장 열렸죠? 오늘 4월 21일 금요일. 일본 증시 이게 20분 지연 차트이긴 하지만 일본은 하나도 안 빠집니다.
우리나라만 이래요, 지금. 그럼 유럽 시장은 많이 빠졌느냐? 빠지긴 어딜 빠져요. 그대로 고점에 그대로 떠 있죠. 자, 어제 미국 시장 0.8% 빠졌는데 우리나라랑 틀리죠. 우리나라는 어제 코스닥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걔네들은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코스피도 오늘 5일선 이탈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조정이에요, 조정. 조정인데 좀 억울한 조정. 하여튼 전 세계 왕따 시장 걸려버렸는데 일본도 안 빠지고 뭐 중국도 많이 안 빠져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막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어제도 조금 밀렸는데 걔네들은 또 조만간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우리나라만 이래요, 우리나라만. 유럽도 안 떨어지고 미국도 안 떨어지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만 혼자 하락장돼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 유럽과 미국이 계속 상승장의 연속입니다. 지금 계속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정배열을 타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는 뭐 하락장이 되느냐? 아니고 우리나라도 여전히 정배열의 상승장권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상승장에서도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5일선 조정, 그래서 박스권 조정인데 요 박스권, 그러니까 이게 2,500에서 2,480 라인이거든요. 요 저점이. 그래서 2,500과 2,480 라인이 이전에 있었던 찍었던 혹은 돌파했던 지지 라인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나라만 밀려요. 유럽하고 미국은 안 빠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밀리는 그러니까 이상한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왜 빠지지? 왜 우리나라 왜 이상하지? 그냥 우리나라만 이상해요. 뭐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대내적인 외교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이 돼서 그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건지 최근에 환율이 불안해서 그런 건지 근데 어제는 또 환율이 더 떨어졌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만 이렇다는 거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만 이런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걱정하시는 하락장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래도 매일같이 섹터가 뭐가 급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제당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아까 노란톡방에서 대한제당을 가지고 이거 작년에 물렸던 건데 오랜만에 올라가서 막 기쁘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에서 요런 데서 물렸겠죠. 물리다가 거의 1년 가까이를 고생을 하다가 마이너스 30%까지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28%에서 30% 가까이 손실이 났는데 지금 이제 수익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어쨌든 오늘 사료주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주라든지 음식업종들, 누보도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 있고 한일 사료는 지금 24% 폭등을 하고 있고 팜스토리도 16% 급등하고 있고 하림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서부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지금 10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뭐 대한제당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한 업종은 굉장히 강한데 지금 나머지들이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만 이상하게 다른 시장을 못 쫓아가고 차별화만 나오고 최근까지 계속 2차 전지 위주로 강세였다가 뭐 다른 종목들 순환매에 나오는 듯 했지만 오늘을 보면은 2차 전지도 떨어지죠. 화장품주들도 지금 4%, 7%, 한국 화장품 7% 빠지고 클리오 8% 빠지고 코스메스 6% 빠지고 뭐 난리 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거의 3%에서 4% 떨어지는 게 대부분이고 GKL 9%, 파라다이스 8%, 지금 카지노 관련주들도 지금 완전 폭락 나오고 있고요. 화장품 폭락에다가 카지노 폭락에다가 호텔 신라도 6%나 떨어지고 자,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은 아까 전에 대한제당을 봤듯이 시장이 하락장으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겠죠. 왜냐면 유럽하고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박살난다고 걔네들이 떨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뭐 계속 떨어진다 그래도 일본은 신경도 안 써요. 우리나라.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신경 쓰지 않아요. 일본은 미국 시장 맞춰서 움직이는 경향이 더 크고 뭐 중국이 뭐 우리나라 눈치 보고 우리나라 빠진다고 뭐 중국이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 시장이 상승장 속에 있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며칠 빠지면 다시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전략은 지금은 수익 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뭐? 내일 움직일 거 혹은 오늘 아침에 움직이는 거 들어가서 단타밖에 안 돼요, 지금.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아까 전에 제일 처음 했었던 얘기가 그게 불가능하다. 일주일 전에서는 뭐 제약주를 하다가 엊그저께서는 엔터주에서 먹다가 어제는 방산주 들어가서 먹다가 오늘은 사료주 들어가서 먹는다? 이게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어차피 조정을 받고 우상향으로 열려 있고 아직 하락장이 아니거든요. 상승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대한제당도 얘기했듯이 바닥에 있는 거 대한제당 아마 대한제당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봐요. 그거 갖고 있을 때에서 정말로 편안하고 좋았는지.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1년 동안 안 가요. 다른 종목들 다 움직이고 다 올라간다 그럴 때에서도 혼자 안 올라가고 혼자 떨어지고 맨날 떨어지고 아주 징글징글하게 떨어지고 한 달 내내 떨어졌는데 또 2달 내내 떨어지고 석 달, 넉 달 돼도 안 올라가고 6개월 돼도 안 올라가고 8개월 돼도 안 올라가고 11개월까지 안 움직이다가 이제 12개월 지나니까 이제 움직이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 시장 대단하다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자, 어쨌든 오늘 사료주 말고는 지금 뭐 또 단타칠 게 없습니다. 어제는 방산주 외에서는 먹을 게 없어 보이고 뭐 그랬었는데 어제 또 움직였던 또 항공주들도 떨어지고 하여튼간 오늘도 금요일이라서 일단 종목 AS를 해드리긴 할 텐데 시장은 지금 하락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원래 이렇게 흔들어 놨다가 나중에 정상화를 또 해요. 근데 지금은 비정상으로 움직인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직 하락장 아닙니다. 상승장 속에 있고 우리나라 하락장 내려가려면 일단 미국하고 유럽하고 박살이 나면 자, 다시 한 번 더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되게 불안할 거예요.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떨어지는 게. 근데 떨어지는 게 왜 우리나라만 떨어지니까 비정상이라고 그러는데 차트상으로는 요까지 밀려도 상승 트렌드에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2450, 뭐 2400까지 빠져도 상관은 없어요. 위로 올라가는 데는 2600, 2700 올라가는 데는 상관은 없어요. 2400까지 내려가도. 근데 왜 우리나라만 2,400까지 뭐 밀리거나 2,450으로 밀리거나 2,500으로 왜 우리나라만 밀리냐 이거예요. 유럽도 안 떨어지는데 좀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아직 하락 트렌드로 뭐 바뀌었거나 뭐 상승장이 끝났거나 하는 뜻은 전혀 아니니까 좀 억울하긴 해도 뭐 이것도 뭐 시장의 일환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하락장으로 들어가려면 나스닥이 뭐 많이 깨지든 다우존스가 뭐 29,000이 깨지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하락장으로 내려가려면. 얘네들 이만큼 떨어져도 박스권장이야, 박스권장. 나스닥도 이만큼 떨어져도 박스권장입니다. 유럽 시장 일로 떨어져도요, 박스권장이에요. 큰 박스권장입니다.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져도 이만큼 올라가고 많이 떨어져도 많이 올라가니까. 하락장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전 세계 시장이. 우리나라만 좀 유별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너무 유별나게 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매보다는 그냥 버티셨다가 미국 시장이 또 다음 주에 우리나라가 또 방미 일정이 있잖아요. 24일서부터 해서 30일, 5박 7일 동안 방미 일정이 있는데 방미 일정 속에서 지금 뭐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 그다음에 LG그룹, SK그룹 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형 그 대표단들이 이제 경제 사절단들이 가서 뭔가 또 얘기를 하고 오겠죠. 그럼 뭔가 얘기를 하고 오면은 뭐 면접 앞에다 대고 뭐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뭐 좋은 얘기 하겠지.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서 그 방미 일정에 맞춰 가지고 관련된 뭔가 뭐 바이든 대통령과 뭔가 얘기를 하면서 뭔가 또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그래서 IT 섹터들이 그래서 아침에서는 그래도 시스템 반도체주들이 잘 움직이다가 시장이 흔들리면서 죄다 다시 떨어졌는데 일단 다음 주에서 시장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다시 또 정상으로 되는 흐름은 왜냐하면 유럽하고 미국이 안 빠졌으니까 저는 모든 것을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을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이 많이 안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떨어진 건 조금 너무 과하다. 그래서 과매도 부분에 있고 좀 눌림목은 정상적이지만 아예 안 빠졌으니까 그렇죠? 눌림목은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코스닥도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유럽이 하나도 안 떨어졌는데 혼자 떨어지는 건 좀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니까 어쨌든 순환매는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료주 음식업종에서 근데 좀 재미없는 순환매인데 그래서 오후장은 계속 떨어지기보다는 그래도 꼬랑지를 타는 흐름으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어제 좀 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건데 다음 주에서 일단 방미 일정에 맞춰서 좀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좀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본 거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지금 수익률 내기 참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5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박스권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하락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시장 안에서도 수익률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희와 함께 더 든든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표적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사료 관련주죠. 대주산업 잡아주셨습니다. 또 어떤 지점에서 공략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가 될 텐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 표적 종목 대주산업 이건 또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지금 뭐 사료주들이 싹 다 지금 다 급등을 하니까 지금 뭐 순환매니까요. 순환매 시장인데 아까도 시장 얘기는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 사료주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지금은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순환매를 노려서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강한 거를 아침에서 강한 거를 쫓아 들어가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쫓아 들어가도 가격이 적당할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벌써 사료 관련주 다 움직이고 그리고 지금 다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플러스가 되면서 지수가 좀 꼬랑지를 다나 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방미 일정에 대해서 우리나라 4대 기업 총수들이 거의 대부분 다 뭐 에너지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 사업도 하지만 결국은 다 IT에 집중이 돼 있죠. 4대 총수가 다 미국에 가갖고 뭔가 얘기를 하게 되면 IT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겠죠. 뭐 2차 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든 아니면 뭐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든 뭐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든 뭐 여러분들도 제일 관심 있는 게 그쪽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4대 총수가 가고 많은 경제사절단이 가갖고 얘기하는 게 다 그쪽일 건데 어쨌든 오늘은 사료주들이 강해서 사료주를 가지고 나왔지만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주들도 다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지금 다 빨간색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쪽 그래도 반도체 섹터들은 저는 순환매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건 지난주도 얘기했던 거예요. 반도체주들이 워낙 지금 많이 못 갔고 지수가 올라가려면 지수가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동반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반도체주들 웬만한 애들 다 그래도 1% 가까이는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은 흐름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너무 많이 올라간 애들은 이제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반도체 쪽으로 이슈가 왜냐하면 방미 일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4대 총수가 가갖고 얘기하는 게 뻔하단 말이에요. IT 위주로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무슨 뭐 갑자기 무슨 연필 관련주들이 뭐 움직이겠습니까?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겠죠. 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수는 좀 덜 빠질 것 같고 오후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사료주들은 일단 대주산업은 아침에서는 한 2%밖에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벌써 7%나 올라간 바람에 쫓아가기는 좀 그런데 이따가 가격 전략을 보고 좀 이따 밀리면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밀릴 수 있죠. 밀리면 얘기할게 밀리면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봤자 뭐 갑자기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해서 방미 일정해 가지고 IT주로 움직이면 또 IT 쫓아가야 될 텐데 그래서 쫓아가지 말고 항상 저점 매수를 해보자는 관점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그러면은 오늘의 표적 종목 잠시 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대주산업 만나봤습니다. 역시나 또 최근에 이 사료 관련주들 이슈가 보여지는 만큼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잡아가면 좋을까, 어떤 종목을 내 포트에 넣으면 좋을까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네, 대주산업 어떤 시점에서 잘 공략하면 좋을지 매수가까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만나본 표적 종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요, 원익 P&E 8,900원에 매수가에 만나봤습니다. 화요일에는 테스, 세종공업, LG전자, TS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사실 지난주 매수가에서는 상승한 흐름이 보여지지 않았지만 화요일에 잡아주던 테스 그리고 TS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움직이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주 월요일에 원전 관련주죠. 두산 에너빌리티 18,500원에 매수가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 매수가 미도달된 상태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화요일에는 OLED, 이 대형주죠. LG 디스플레이 16,430원의 매수가로 잡아주셨고요. 수요일에 만나본 저희 표적 종목 황금 ST는 1,250원의 매수가에서 3.6%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항공 관련주 에어부산 저희 매수가 4,200원에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698%로 700%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오늘 또 금요일인 만큼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또 금요일을 맞이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어땠는지 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제 그저께까지는 좀 변동성이 아주 심하게 나오진 않아서 버틸만 했을 텐데 어제부터 흔들리고 그다음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많이는 빠지네요. 그래서 아마 2차 전지 쪽으로 몰려 들어갔던 분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뭐 얼마 안 움직였잖아요. 얼마 안 움직였는데 아마 막판에 따라갔던 사람들은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도 포스코 엠텍이 9% 빠지고 코스토 DX가 7.8% 빠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4% 빠지고 이게 지금 오늘 하루 만에 빠지는 거니까. 그리고 많이 올라갔었던 2차 전지 장비주들도 물론 자비스 어젠가 그저께 상한가 한번 들어갔죠. 그래서 15% 빠지는 거는 뭐 30% 상한가 올라갔었으니까 15% 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꼭대기에서 공략한 사람들은 힘들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방에 지금 10% 이렇게 깨지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주들 그동안 강하게 움직였던 에코프로 BM도 오늘은 3% 빠지고 어제도 그렇게 재미없었던 것 같은데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지금 다 약하단 말이에요. 코스모 신소재도 약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장 속에서 보면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많이 떴던 애들 기본 5%에서 10%는 지금 다 한 2, 3일 만에 빠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IT 부품주들이 바닥에서 지금 많이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그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비슷하게 빠졌겠네요, 그러면. 한 1, 2주 동안 IT 부품주도 한 10%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동일선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에서 어떻게 될지는 그거 가봐야 돼요. 많이 빠졌던 2차 전지가 또다시 10%가 확 올라갈지 아니면은 반도체 섹터에 있는 바닥에 있는 게 10% 확 올라갈지 저는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안전한 쪽은 어디겠어요? IT 섹터가 더 안전하겠죠. IT 섹터가 더 안전하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만약에 고점에 있는 걸 물린 사람들은 그것도 다시 또 아직 하락장 아닙니다. 또 다시 10%씩 확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막 함부로 추가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그렇게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확 들어줄 때 빠져나오세요. 2차 전지 관련주 많이 올라가는 에코프로, BM부터 해갖고 지금 코스모 그룹주들 최근에 고점에서 따라붙어갖고 지금 겁먹는 사람들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 가까이가 빠졌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경제사절단이 가갖고 뭔가 잘 얘기가 돼서 2차 전지에 대한 호재가 나오면 잠깐 확 들어주면 단가를 낮추면 되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도 지금 2차 전지 올라갈 때 못 가갖고 억울했죠. 근데 지금 보면 똑같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서 근데 오늘은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서 이슈가 돼서 뭐 하이닉스가 또 강세를 보여주고 반도체 장비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그러면은 오늘보다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공부스러운 날보다는 훨씬 더 좀 체감이 좋지 않을까.
그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서부터 해서 오늘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건 가격이 안 들어왔으니까 자, 두산 에너빌리티 만약에 가격이 들어온 상태에서 샀으면 자, 차트 보면은 샀으면 한 6% 정도의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드릴 때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원전 테마가 막 움직이는데 얘는 무겁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 않을 거다. 그때 가격이 18,500원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 가격 봐도 18,330원이죠. 만약에 만약에 샀는데 안 올라갔더라도 손실이 작아요. 지수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게 이제 장점이에요. 얘의 장점은 그겁니다. 그리고 지수가 좀 더 떨어져도 많이 안 빠져요. 다른 애들 뭐 10%, 20%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졌다가 결국 지수가 다시 올라가면 다시 수익으로 바뀌고 어쨌든 미도달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은 굉장히 엉덩이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막 촐싹촐싹거리질 않아요. 그래서 지수가 웬만큼 빠져도 잘 버티는 종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혹시나 매수는 안 됐지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다시 밑에 찍고 22선 찍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수급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서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 보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얘도 이제 무거운 종목으로 일부러 시장을 믿는다면 이런 종목들이 많이 안 깨집니다. 지금 아침 대비 좀 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손실폭은 더 줄었을 거예요. 그치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래서 안전한 겁니다. 이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16,430원에 좀만 올라가면 돼요, 그렇죠? 좀만 올라가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뭐 1점 몇 프로만 올라가면 되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지금 이 취에서는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쪽에 2차 전지로 움직였던 애들보다는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애들이 안전한 거예요. 여기 LG 디스플레이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데 얘도 얘는 좀 떨어졌네. 그래도 대형주라서 막 엄청 폭락하지는 않아요. 여기 아래 꼬리 닿는 거 보니까 또 올라가겠죠. 시장은 조정을 받아도 우리나라만 이상하다 그랬죠.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지금 흔들리는 건데 일본 시장은 플러스가 나고 중국 시장은 이따가 10시 반 이후에서 또 열리면 보겠지만 폭락 없을 겁니다. 유럽하고 미국 시장은 안 떨어지고 있고 유럽은 맨날 신고점에서 놀고 있고 그래서 시장은 지금 아래 꼬리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막 손절하고 도망갈 자리 특히 IT 부품주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2차 전지 물린 사람들 고점에 물린 거는 조금 좀 무모했을 수는 있어요. 무모할 수는 있었던 건 맞지만 최근에 달리는 말이 계속 달렸으니까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저는 원래 떠 있는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2차 전지 물린 사람들도 뭐 다음 주에서 다시 시장이 반등을 주면 잘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고 안전하게 바닥에 있는 이런 뭐 LG 디스플레이 큰 흐름을 봤을 때서 뭐 올라간 게 있어야 뭐 물리죠.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뭐 몰릴 자리가 어디 있어요? 대형주이고 바닥에 있고 이렇게 이중바닥처럼 그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게 위험할 때는 언제 위험하냐면 미국이 나스닥이 많이 깨질 때 다우가 뭐 3만이 깨질 때 뭐 유럽이 뭐 20% 30%막 폭락을 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2,000이 깨지고 1,800, 1,500으로 내려갈 때 그때 위험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그런 거 아니라면 지금 이 취에서는 뭐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얘가. 딱히 뭐 위험할 것도 없고 계속 뭐 바닥에 놀다가 시장이 올라가면 심심할 때마다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고 안전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4월 19일 날에 황금 ST. 이게 이제 니켈 관련주들이 급등해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죄다 그냥 확 하고 폭락하니까 이게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은 시장이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2차 전지가 흔들릴 때 얘는 손절 처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여기 9,400원 라인이 여기가 손절 라인이었거든요. 손절 라인은 터치가 된 건데 근데 얘 또 장점이 또 뭐냐면 많이 흔들렸다가 또 다시 또 급등하는 게 또 장점입니다. 그래서 단타하는 사람들은 이미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 거고 단타가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시장은 상승장이라고 하니까 다시 올라가겠지 버티면 비철금속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다시 2차 전지 재료 부품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9,500원으로 다시 올라가면 그때 다시 또 물린 사람들한테 또 다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급등해 있는 종목은 손절을 빨리 해야 돼요. 손절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손절 처리가 들어갔어야 되는 게 이게 그냥 선수 매매의 그냥 마인드예요. 딱 들어갔는데 안 움직인다? 그럼 손절이죠. 근데 얘는 어쨌든 수익 냈어요. 3.6%. 절반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끊어냈어야 되는데 안 했다면 다시 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3.6%를 수익을 달성을 했던 종목인데 아쉽게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저렇게 포스코 DX가 8%씩 떨어지고 EID가 12% 떨어지고 에코프로 이런 애들 막 떨어지니까 뭐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얘네들도. 왜냐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이제 던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물량이 나와서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 거래량이 크게 실린 건 아니니까 많이는 흔들렸는데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들고 있는 애들이 던지지 않았다는 의미도 되니까 다시 반등 줄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하지 말고 시장이 우리나라만 이상하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만 이상한 거니까. 근데 이게 일단 다음 주가 가봐야 알겠는데 만약에 IT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흐름들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 가서 얘기를 할게요. 기존의 주도주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느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느냐의 그거는 몇 번 더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순환매가 나오는 게 좋다고 봅니다. 어차피 가긴 다 가거든요. 근데 기존에 너무 가는 것만 계속 움직이면 지금 그래서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순환이 좀 건전하게, 좀 건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불량하게 나오니까. 자, 그리고 에어부산 다 올라왔네요. 4,200원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4,180원. 지금 항공주들 어제 TA항공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흔들린 것도 왜 흔들렸냐면은 아까 그 여행주들이 폭락을 하고 카지노 관련주들이 폭락을 하고 호텔신라가 폭락을 하니까 그리고 중국 소비주라고 일컫는 지금 화장품들이 폭락을 하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깜짝 놀라서 흔들린 것 같은데 수급은 좋아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TA항공 많이 샀고요. 에어부산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어도 4,200원 이상에서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수급이 안정적이고 다시 얘기하면 지수는 폭락으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내려간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이상해서 그래요. 일본도 안 빠져요. 다시 일본 시장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일본도 안 빠지고 유럽도 안 빠지고 미국도 안 빠져요. 자, 일본 시장 조금 빠졌네요. 아까 0.2% 올랐는데 지금 마이너스 0.06. 그래도 많이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렇게 잘 버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지금 떨어져서 그렇지. 그래서 에어부산은 차트를 길게 보면 얘는 바닥입니다. 바닥에 있어서 4,200원에서 불안한 사람들은 수익에서 잘 정리하시면 되고 좀 욕심 나는 사람들은 3% 나오니까 일단 가져가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급등명 중한 종목 퍼스텍도 한번 보고 오늘의 폐역 종목 가겠는데요. 자 퍼스텍 자 얘는 급등했는데 떨어지지도 않죠.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방산주들이 실적이 좋아요. 어제 현대로템 실적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방산주들의 실적이 견인이 되기 때문에 움직인 것과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랑 중국이랑 지금 우리나라랑 지금 많은 지금 이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전쟁 관련주들, 무기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지금 이슈가 붙어가지고 강하게 움직이는 그리고 얘는 드론 관련주이면서 미사일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그런 이슈들로 붙어가지고 강세를 보여주는 건데 한 번 떴기 때문에 잘 무너지지도 않고요. 계속 떠 있다가 현대로템이 무너지거나 그러면 빠질라나? 현대로템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항공우주도 있고 현대로템 아직도 강하죠. 전고점 어제 돌파했고 지금도 돌파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항공우주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애들이 쉽게 꺾일 것 같은 차트가 아니에요. 우상향에 지금 기관들만 많이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건 많이 갖고 있고 수급의 힘 때문에 쉽게 안 꺾일 것 같아서 퍼스텍도 이렇게 한번 강하게 뻗었으면 고점 놀이 한 이후에서 다시 위로 뻗어갈 차트입니다.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있다면 더 가져가시고 신규 매수는 하지 마세요. 신규 매수는 나중에 조정받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의 폐역 종목
자, 대주산업인데 이미 벌써 올라가갖고 이거 붙기가 좀 그런데 지금 다른 사료주들 어떻게 됐나요? 25%막 올라가다가 지금 살짝 밀리네요. 일단 가격은 안 들어올 것 같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가격이 안 들어오는 거는. 2,400원 쪽, 그러니까 그 이하면 좋겠죠. 2,400원 쪽으로 내려오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안 들어오면은 그냥 빠이빠이 손은 들어주고 다음 주에서 경제사절단 이슈가 나오면서 IT 섹터가 움직이면 차라리 그쪽을 하는 게 안전할 수도 있겠어요. 오늘 IT주들이 빨간색이 나오니까 하이닉스도 빨간색이 나오고 해서 굳이 뭐 쫓아갈 필요까지는 없다. 하지만 보유자에 있는 사람들은 오랜만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뭐 설탕 가격도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 음식 재료 뭐 이런 것들 다 폭등을 하고 있고 거기다 지금 전기세도 또 올린다고 얘기 나왔죠. 전기세도 또 올린다는 얘기 나오고 뭐 가스 가격도 또 올리고 그러면 또 원료비 또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제 물가 폭등 때문에 또 이슈가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사료 관련주도 음식업종은 조정받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공략하기는 좋은 종목인데 좀 떠 있을 때서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좀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육 종목 대주산업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대주산업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로는 2,400원 잡아주셨는데요. 잘 확인해 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시장 안에서 방송 이후에는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된다 하신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바로 효성화학입니다. 이 효성에서 인적 분할된 화학 관련주인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1%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지금 13만 5,500원에 19%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좀 하락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 점이 좀 염려가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시장이 오늘 빠지는데 이 정도 빠지면은 그래도 살 선방한 것 같거든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13만 5,500원에 19%. 일단 그냥 버티세요. 시장이 하락장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라니까 이쪽으로 내려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냥 여기서 여기 내서 그러니까 9만 원대에서 저점에서 왔다 갔다는 하겠죠.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시장이 2,500에서 2,480 여기가 이제 21선 라인이거든요. 여기를 지지를 하고 다시 튀어오르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일단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돼요. 미국이 넘어가줘야 되는데 근데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지금 아까 전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거 지금 수익으로 돌렸거든요. 이번 주 추천해드렸던 거 이제 수익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계속 올라가죠. 3%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너지거나 밑으로 꺼지면 일로 떨어지면 시장은 하락장이 될 수 있는 징조로 봐도 돼요. LG 디스플레이가 갑자기 20%가 떨어지고 현대차도 갑자기 그러니까 업종의 대표주가 이렇게 무너지면 이렇게 있다가 여기를 깨져가지고 16만 원 내려가고 15만 원이 깨진다. 그러면 뭔가 큰일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에서 미국 선물 보면 미국이 막 마이너스 7%막 1000포인트 막 박살나고 있을 거고 선물이 뭔가 일이 많이 크게 터졌다라는 게 막 얘기가 나오겠죠. 하여튼 뭔가 뭐 사건이 크게 터지면서 막 미국 선물이 막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거나 유럽 선물이 막 공포처럼 막 쏟아지고 있다. 뭐 이러면은 이제 현대차도 갑자기 장이 열렸더니 혼자서 막 하한가 가고 있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나오잖아요. 현대차도 안 무너지고 LG 디스플레이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도 안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효성화학도 무너지기보다는 여기서 양봉 나오고 이렇게 15만 원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수익이 날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의 표적 종목 대주산업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2,475원 지나가면서 상승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그 하락폭을 좀 줄여낸 상황이고요. 0.69% 하락하면서 2,54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장 초반보다는 그 하락폭 줄여내면서 1.04% 하락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 이정수 전문가님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단 노란톡방 지금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시장 불안하셔 보이니까 지금 막 죽겠죠, 그렇죠? 막 울고 싶죠. 근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아까 전에도 시장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해외 시장 안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 흔들리는 거는 우리나라만 이상한 거다, 유별난 거다. 그런데 하락장 아니다. 아직도 상승장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떨어지는 거다.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른 종목들 보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보면 에어부산 200원을 출연했는데 거의 그 가격대에서 놀고 있죠. 크게 안 빠지죠. 이건 수급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이었는데 안 깨지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수익으로 지금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도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또 하나 반도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종목들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화장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철강, 조선, 뭐 기계 뭐 등등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어제 오늘 시장이 빠지면서 10%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는 데는 20% 빠졌어요, 지금. 10에서 20%가 빠졌으면은 주식시장은요, 아주 단순한 게 있어요. 하락장이 아니면 많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빠지면 많이 올라가요. 원래 주식이 원래 그래요. 30% 빠지면 못해도 절반은 들어주죠. 15% 올라가는 거고. 반토막 나면 20, 30% 올라가는 거고. 근데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지고 바닥에 있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움직이는 지금 SK하이닉스 잠깐 보면 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니까 차트 모양이 이뻐요. 지금 바닥에서 LG 디스플레이도 플러스가 났지만 하이닉스도 지금 차트가 이쁘고요. 그러니까 안 빠져요, 지수가 이것 때문에. 자, 삼성전자도 안 떨어져요. 이렇게 떠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지수 지금 떨어진 거 보면 삼성전자 이쯤 빠져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그리고 얘가 계속 떨어지면 우리나라 지수도 2,400, 2,300 뭐 내려오려면 얘가 떨어져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잘 버팁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이렇게 보면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많이 그동안 올라가서 오늘은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지금 막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근데 반도체 장비주들은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도 플러스죠. 하나마이크로 3% 플러스죠. LX 세미콘은 6% 플러스죠. SN 얘도 SNU 아니고 SNS텍 이라는 종목도 반도체 장비인데 얘도 떠 있는데 5% 올라가죠. 아까 LX 세미콘 얘도 지금 6% 올라가죠. 은근슬쩍 지금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도 되게 강하죠.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일단 시장이 많이 빠졌고 다음 주에서 시장이 다시 정상화로 될 때에서 그동안 못 갔던 반도체주들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많이 빠졌으니까 다음 주에서는 방미 일정에 맞춰가지고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음식 사료업종들 많이 올라가는 거 보면 그동안 1년 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알 겁니다. 사료업종들이 그동안에서 계속 떨어지고 꼼짝도 안 하고 안 올라갔던 애들이 있는데 오랜만에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데 시장은 일로 죽으러 내려가는 게 아니고 누르고 또 올라가는 결국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걸 가지고 너무 겁내지 말고 많이 빠지면 많이 올라가는구나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저는 버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얘기한 거고 LG디스플레이도 얘기한 거고 삼성전자도 얘기한 거고 지금 반도체 그룹주들도 얘기했던 이유가 쟤네들은 안 죽잖아요, 지금. 잘 버티잖아요. 시장이 무너지면 쟤네들이 지금 다 무너져갖고 지금 막 쏟아져 내려갈 텐데 그 정도 장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렇게 하락세 흐름이 보여지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됐을 텐데요.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잘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는요, 큰 걱정이나 우려보다는 이제 곧 다가올 기회를 위해서 저희와 함께 단단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는 이 종목별 전략을 위해서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KEC입니다. KEC 전력 반도체 생산 기업이면서 전기차 관련주로도 꼽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 유상증자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좀 많은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3,7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 지난주 급락 이후로 그래도 조금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기다리셔야 할까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3,700원이면 최근에 물린 게 아니네요. 자, 차트를 길게 보니까 한 10년 동안의 차트를 쭉 봐서는 제일 고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빠져나오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회복을 해주는 데가 제일 중요할 거죠. 여기를 넘어가야 이제 3,500원 가고 3,700원 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 박스권을 벗어나기에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두 약세를 보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시장은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돌아가게 돼 있어요. 유럽하고 미국 시장이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종목들이 쫓아가는데 얘도 뭐 이렇게 떠 있는 건 아니니까 박스권 흐름 속에서 저점은 한 1,900원 정도, 고점은 4,000원. 그러니까 1,900원과 4,000원에서 당연히 싸게 2,000원이나 1,900원 쪽에 사줘야 되고 4,000원 쪽에서는 팔아야 되는 건데 파는 자리에서 거꾸로 사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저점 라인은 거의 1,900원에서 2,000원 여기가 저점인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가 저점이고 지금 최근에 여기 장대 양봉의 기준 양봉이 2,200원 요게 지금 설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는 버티는 자리입니다. 더 떨어져도 버티시고 여기를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오면 나중에 3,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고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2차 전지가 다시 강하게 움직여주는지. 저는 전기차 부품이나 이쪽 애들은 아직은 더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일단은 유상증자를 맞아가지고 뭐 최근에 이렇게 여기 아마 여기서 떨어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무마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를 때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지거든요. 유상증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슬슬 올라가면은 또 왜 올라가는지 모를 정도로 또 올라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보세요. 올 연말까지 어차피 전력 반도체든 전기차든 이쪽 섹터들은 길게 봤을 때서는 전해질이만 많이 올라갔지 아직 얘네들은 그렇게 많이 안 갔어요. 얘네들 에코프로처럼 움직이려면 이렇게 가야 에코프로랑 똑같이 움직이는 건데 하여튼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간 종목 맞지만 최근에 박스권을 봐서는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지금 좀 힘드시겠지만 잘 보유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홀딩하고 계시다가 3,000원 부근에서 다시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요, 노바텍입니다. 이 히토류 관련주인데 역시나 이렇게 2차 전지 힘을 내주지 못하면서 오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3,000원에 5% 보유하고 계셔서 지금 추가 매수할까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매수 가격 33,000원. 아직 장이 지금 눌림목 조정이라 그랬어요. 5일선 이탈, 눌림목 조정, 우리나라 시장 유별난 이상한 시장 얘기했죠. 세계 시장은 상승장, 우리나라 시장 상승장인데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지금 흔들리는 장인데 이럴 때선 더 떨어질 거 생각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돼요. 33,000원에 물렸죠. 그럼 만약에 오늘 산다. 그러면 월요일 날에 27,000원까지 떨어질 거 생각하고 사야 돼요. 27,000원 떨어진데 오늘 왜 삽니까? 그러면 사면 안 돼요. 떨어지면 사세요. 더 떨어지면 사시고 최악의 경우는 24,000원까지 빠질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을 보면은 한 18% 더 떨어질 거 생각하고 분할 매수하면 그럼 웬만하면 안 깨질 겁니다. 왜냐면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장이면은 그것도 무서워서 왜냐면 여기가 저점이 깨져서 하방으로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안 했던 건데 막 물타기를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지금은 어느 정도 떨어지면 물타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7,500원, 25,000원 뭐 이런 자리까지 생각을 하고 물타기를 시도한다면 그러면 좀 빠져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시장 불안하신 분들은 제가 노란톡방 지금 열어놨는데 이제 잠시 뒤에 닫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안 들어오면 바로 닫아버릴 거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반도체 장비주도 시스템 반도체 지금 잘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섹터들은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또 불안하면 또 월요일 날 또 시점 매매 정수 열심히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